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이 까뮤의 이방인. 짧고 쉽고 삶의 지혜도 있고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게다가 까뮤는 잘생겼고 완전 추천합니다. 까뮤의 이방인 완전 재미없을 것 같죠? 이 책은 진짜 책 제목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같아요. 뭐야 이방인 뭐 재미없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까뮤를 사람들이 알잖아요.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하고 이 작품은. 근데 그런 작품들이 또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 까뮤는 또 노벨상 탔고 게다가 그래서 나도 이방인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어요. 막 작품성만 뛰어나고 막 심각하고 재미없는 소설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까뮤의 이방인을 중고등학교 때 읽었을 것 같아요. 필독서 막 이런 거니까. 근데 별다른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읽어봤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미없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레짐작했죠. 근데 까뮤의 이방인의 첫 문장을 딱 보고 이 문장이 나를 끌고 소설 속으로 들어갔어요. 첫 문장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근데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우리가 미국에서 10년간 유학생활 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지탱해준 존재가 이제 엄마였어요, 엄마. 그래서 미국에서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세상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온 세상이 나한테 너는 이방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엄마와 통화할 때는 나는 이방인이 아니었죠. 마치 그 매트릭스의 네오가 공중전화를 통해서 진짜 현실 세계로 소환되는 것처럼 나도 엄마랑 전화를 하면 나를 이방인으로 부르는 세상에서 탈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의 첫 문장을 보면서 그래서 엄마가 죽어서 주인공은 이방인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사실 엄마는 그 자식에게 등을 돌리지 않잖아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좀 삐뚤어져서 결국 이방인이 되었나?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내 예상이 빗나간 걸 알았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어제였는지 오늘이었는지 또 모른다고? 또 모르는데 정확히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냥 모른다고 말을 해?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친구 중2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세상 사람들과는 원래 좀 다른 사람으로 까미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방인이겠죠. 근데 내 생각에 주인공 메르소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방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까미의 의도적인 구성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은 해석과 평가가 정말 분분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열린 책들 번역을 읽고 나중에는 이제 책세상에서 나온 번역을 읽었는데 근데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방인의 역자 서문에 보면은 뭐 진실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내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메르소는 진실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웅 같은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메르소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메르소는 그냥 메르소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중2의 그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거와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이방인에서 메르소의 유죄를 몰고 가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엄마의 죽음을 남들이 슬퍼하는 방식대로 슬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메르소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메르소는 엄마가 죽었을 때 남들이 슬퍼하는 방식대로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 그는 내내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죠. 엄마의 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곱씹어 보기도 하고 또 그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막 마음속에 누군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메르소에게 말을 거는 존재는 뭐 철학자, 성인, 뭐 여자친구가 아니라 엄마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사회적 통념과 관습과는 다르지만 메르소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해요. 근데 실존주의란 말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이해되는 말이고 그냥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은 실존주의 작품이다라는 말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은 책은 이해하기 어렵다. 뭐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실존주의도 철학자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하이데거인데 내가 볼 때 까뮈의 작품은 하이데거보다는 후설의 현상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후설의 현상학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후설 철학의 요점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이런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 책의 뒷부분에 해설에도 나오지만 이 책에 대한 까뮈의 설명이 그가 후설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까뮈는 이방인을 들어봐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위험을 겪게 된 어떤 젊은이가 술책을 쓰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음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까뮈의 설명은 정확히 그가 무엇을 쓰고 싶었는가를 드러내주죠.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대한 거부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메르소의 삶의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메르소에게 자신들에게 맞추라고 하는데 메르소는 그걸 거부한 거죠.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그게 자기는 아니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그 메르소의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메르소는 여자친구 마리를 사랑하지만 결혼 따위는 하든지 말든지 큰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자신이 마리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회적 통념의 최종 보스라고 여겨질 만한 가톨릭 사제에게 메르소는 분노를 품고 달려들어요. 근데 내가 좀 이상하게 느낀 부분이 메르소가 항소를 거부한 거야. 항소를 거부하면서 소설은 사실 끝이 나거든요. 메르소는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지키죠. 자기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메르소는 삶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태양 아래 해변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시원함과 해방감을 충분히 즐기고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자신의 일상을 복귀하듯이 기억하면서 그 추억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문장 한번 들어봐요. 설사 생을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옥 안에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100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가 지닌 추억의 양은 지루함을 채우기에 충분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특권이기도 했다. 되게 재밌죠? 되게 특이하죠? 메르소는 단 하루의 삶으로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삶을 긍정하고 삶을 즐겁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내 생각에 보통은 감옥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뭐 타협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판을 진행시킬 것 같은데 메르소는 그러질 않아요. 이게 마치 나는 어떤 것처럼 느껴졌냐면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그게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또 그 과자를 먹겠죠? 근데 메르소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그 과자를 또 먹으면 그와 비슷한 행복감을 누릴 거를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 먹은 행복감을 그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 먹을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먹었던 그 과자의 맛을 음미하는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이죠. 이 부분도 한번 들어봐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생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주변에서마저도 역시 저녁은 애수어린 휴식의 시간 같았지. 그처럼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엄마는 자신이 자유롭게 해방되어 있으며
따라서 다시 모든 것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도, 진정 아무에게도 엄마에 관해 울 권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나 또한 엄마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시 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좀 전에 거대한 분노가 내 속의 악덕을 씻어내고 희망을 비워낸 것이기라도 하듯 나는 기호들과 별들로 가득한 밤 앞에 서서 처음으로 세상의 애정어린 무심함을 향해 나 자신을 열었다. 세상이 그처럼 나와 닮았다는 것을, 요컨대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나는 내가 행복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길.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메르소가. 까뮈의 이방인이 출판되었을 당시에 아마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아마 그다지 충격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뮈 같은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이와 비슷한 작품들이 사실 많이 태어나게 됐거든요. 그 작품들 속에서 메르소보다 더 개성이 뚜렷하고 사회 관습을 따르지 않은 인물들도 많이 나오죠. 소설은 많지만 좋은 소설 찾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소설을 읽기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소설이 많다는 것. 소설이라는 건 작가가 만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힘든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막 우리의 이상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작가가 만든 어떤 나쁜 세상을 접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은 되게 좋은 소설이에요. 까뮤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그의 철학은 그가 이 비슷한 시기에 낸 시지프 신화라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가진 철학이 나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 철학에 동의해요. 어떤 생각에서 메르소가 탄생했는지 알고 나니까 이방인이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느낌은 딱 그거였죠. 와 까뮤 천재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좀 인용해 볼게요. 난 이거 기억하고 싶어 가지고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르소가 한 말입니다. 공판이 끝났다. 법원에서 나와 후송차에 오를 때 나는 아주 잠깐 여름 저녁의 냄새와 색채를 알아보았다. 움직이는 감옥의 어슴푸레함 속에서 나는 마치 내 피곤의 바다에서부터 길어올리듯 내가 사랑했던 도시와 내게 흡족함을 안겨주던 어떤 특정한 시각이 발산하는 온갖 친숙한 소리들을 하나하나 다시 발견했다. 이미 완만하게 누그러진 대기를 향해 솟아오르는 신문파리들의 외침, 작은 공원에서 지저귀는 마지막 새들, 샌드위치 장수들이 손님 부르는 소리, 도시의 경사진 모퉁이를 돌아가는 전차들의 신음, 그리고 다리 위로 밤이 내리기 전 하늘에 번지는 저 수렁거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러나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목의 행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 때는 아주 오래전 내가 나 자신의 충만함을 느끼곤 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참고로 까뮤는 매우 잘생겼어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그러네요. 20대 초반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시몬 이에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내가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하죠. 마약에 중독된 건 뭐 그 전부터 중독되어 있었어요. 되게 비극적인 스토리인데, 시몬 이에의 어머니가 유명한 안과 의사였대요. 근데 이해가 이제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니까 엄마가 몰핀 주사를 놔줬는데 이때 이제 환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몰핀 중독이 됐다고 그래요. 까뮤는 이제 아내가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잘생기고 참 생각도 바른 사람이었는데, 까뮤는 젊을 때 너무 아픈 경험을 해서 그랬는지 이혼하고 나중에 다른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까뮤는 이 세상과 이별할 때도 참 허망하게 갔어요. 교통사고로 1960년에 47살 되던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도 되게 소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까뮤의 이방인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중3 정도만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삶의 지혜도 있고 나는 이 작품이 진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까메 이방인이 되게 쉬워서 까메 이방인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도 이 정도면 나도 소설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쉽게 쓰인 글이니까 뭐 부담 없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이 까메 이방인. 짧고 쉽고 삶의 지혜도 있고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게다가 까면 잘생겼고 완전 추천합니다.